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형의 마지막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얘는 현무암일 거고요. 순상 화산이나 아니면 더 잘 흐를 경우에는 용암 대지를 만든다 그랬었죠. 어쨌든 분출하여 당시의 골짜기나 분지를 메워 형성된 지형을 얘를 용암 대지라고 한다. 대지에서 대는 무대할 때 대라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워낙 잘 흐르니까 어떤 구멍, 화구가 아니라 지표면에서 갈라진 틈,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찢어진 틈을 따라서 분출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의 핵심은 열하 분출이에요. 열하라는 말이 나오면 아, 얘는 용암 대지구나, 한탄강 주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백두산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화산지대로 이 지역에는 백두산을 비롯하여 뭐 이런 것들이 화산들이 줄지어 솟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2750m라 그랬었죠. 경사가 급한 산 정부를 제외하면 경사가 급하다, 얘는 현무암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정상부는 종상화산,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사가 완만한 순상화산,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정상에는 칼데라 호인, 화구가 함몰돼서 만들어진 칼데라 호인 천지가 있다. 이는 칼데라의 물이 고인 칼데라 호이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네요. 자, 1번 기역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은 밝은 색을 띈다. 현무암은 어두운 색. 자, 내용 설명에서 색깔 이야기는 뭐 많이 하진 않았는데 현무암은 당연히 어둡죠. 도라루방 어둡잖아요. 니은에는 종 모양의 화산이 들어갈 수 있다. 용암 대지니까 얘는 당연히 잘못된 설명이죠. 종 모양이 아니라 거의 평평한 대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디귿은 낭림산맥에 위치한다. 자, 우리가 산맥 중에 중요한 산맥들 1차 산맥은 위치하고 이름 외우라 그랬었잖아요.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백두산은 여기에 있고 낭림산맥은 관서지방과 관북지방을 나누는 경계,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있었잖아요. 함경산맥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뻗어 있는 건 마천령산맥인데 이거 지금 외우라고 낸 문제 아니에요. 백두산하고 낭림산맥하고는 당연히 서로 완전히 다른 거다. 그것만 아느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이 될 수 없죠. 리을의 주된 암석은 현무암이 아니라 경사가 급하니까 현무암이 아닌 다른 암석이겠죠. 조면암 또는 안산암.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분화 후 화구가 함몰되면서 형성되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그 다음 2번. 지도의 가 지역에서 그림과 같은 제품이 생산된다고 할 때 그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가 봐도 제주도에 있는 삼다수죠. 그렇게 삼다수, 당연히 지하수를 이렇게 뽑아내서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내서 이렇게 파는 건데, 자, 제주도는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인데 물이 잘 스며든다 그랬죠. 지하수가 굉장히 풍부한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표수가 부족하다, 빗물이 잘 스며든다, 그걸 찾는 문제였었어요. 제주도의 기반암에 발달한 수직 전리를 따라서 현무암에는 전리가 잘 발달하니까 많은 빗물이 스며든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죠? 뭐 추가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주도는 연중 강수량이 고른 편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겨울에 뭐 강수량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통된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전통 취락은 중산간 지대에 아니죠. 중산간은 산간 지역의 중간이라는 뜻에서 그냥 산 기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주도로 치면 이런 부분이 중산간 지역이에요. 근데 제주도의 전통 취락은 샘물이 솟아나는, 땅으로 스며든 물이 해안가에서 솟아나는 용천대를 따라서 발달했었죠. 그 다음 3번. 제주도는 화산 폭발 시 점성이 큰이 아니라 점성이 작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주로 분출하였다. 그 다음 제주도의 기반암은 빗물과 지하수에 의해 잘 용식은 무조건 석회암, 나머지는 전부 다 오답이네요. 자, 이제 3번 문제.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은 지도에 나타난 지역을 답사할 때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자, 지형도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두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여기 봤더니 못밭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죠. 연못 모양으로 생긴 밭이란 뜻이고요. 단양 지역에서 돌리네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하 등고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하 등고선이 어떤 봉우리의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불규칙한 모양으로 흩어져 있다. 저하 등고선이 이렇게 있으면 돌리네 또는 우발레를 나타낸 거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경사가 완만하지 않아요. 저하 등고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한라산 자체는 되게 완만해서 지형도의 대부분은 경사가 완만했었잖아요. 그거 보고도 얘는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답을 찾아볼게요. 흑갈색 풍화토, 얘는 현무암 풍화토를 말하는 거고요. 벼농사, 당연히 제주도도 밭농사, 카르스트 지형도 석회암은 물이 잘 스며드니까 역시 밭농사. 그 다음 고생대 조선노충군 해성층 평남분지 옥천 습곡대 맞는 설명이고요. 동굴에서 종유석과 석순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석회동굴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랬죠. 그리고 지하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용암동굴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기역이 위치한 지역을 지도에 A, 2에서 고른 것은, 자, 여름방학 때 답사한 지역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밭구덕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커다란 구덩이가 많은 곳이에요. 발구덕. 자, 이제 마을인데 뭐 구덩이가 많대요. 이것만 보고도 돌리네 또는 우발레가 많은 곳이구나. 그 다음에 붉은색 흙 테라로사로 덮인 밭 아래에 커다란 동굴이 있는 곳이에요. 석회 동굴을 말하는 게 되겠죠. 자, 지역을 찾아보면 강원도 남부, 그 다음에 충청북도 북동부, 그 다음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인데 뭐 지도가 나왔으니까 한번 확대해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이제 지도가 나오면 아까랜다 우리 내용 설명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행정구역의 귀퉁이 부분을 먼저 익히는 게 좋아요. 자, 강원도라 그런다면 여기 제일 귀퉁이 여기가 철원이에요. 자, 우리 철원 공부한 거 있죠? 우리가 용암대지는 현무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졌지만 현무암인데도 불구하고 논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자세한 건 내용 설명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는 대부분 산이 많아서 밭농사가 주로 대부분이지만 철원만큼은 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쌀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이 철원이에요. 그리고 철원에 있는 쌀 되게 유명하거든요. 5대 쌀이라 그래서 당연히 강원도 철원 휴전선 근처니까 당연히 자연환경이 깨끗하겠죠. 굉장히 유명한 쌀이에요.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강원도 남부 쪽인데, 자, 제일 구석 여기가 삼척이에요. 앞글자만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마한 행정구역 여기가 태백시예요. 태백. 그 다음에 여기 B는 정선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길게 생긴 여기가 영월이에요. 영월, 정선, 태백, 삼척에 석회암이 많이 있다. 여기가 옥천 습곡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제일 구석에 있는 얘 있죠. 강원도 영월이랑 지금 맞닿아 있잖아요. 여기가 앞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단양이라는 곳이에요. 붉을 단자. 흙이 붉은색이니까 이 글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상북도 제일 북쪽에 여기가 울진이에요. 울진. 자, 울진은 사실 이제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보다는 나중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로 더 많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나올 거니까 미리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E는 섬이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섬 중에 두 번째로 큰 섬 거제도. 여기가 거제도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가 울릉도죠. 당연히 울릉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D는 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거기 사이에 있는 유명한 산 지리산. 지리산이 이렇게 있으면 전라북도 쪽에는 남원은 춘향전으로 유명한 곳이죠. 남원 광활루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쪽에는 여기가 구례, 그 다음에 여기가 하동, 산청인데 아무튼 여기도 조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지역들 좀 꼼꼼하게 챙기세요. 뭐 정답은 2번 B죠. 카르스트 지형은 B 정선에서 나타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수능 실전 문제인가요? 문제가 많진 않네요. 자, 지도의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는 봤더니 여러분들 수학여행 때 아마 이거 봤을 것 같아요. 대개 경사가 급한 산이 이렇게 있는데 기생화산이죠. 측화산이죠. 그리고 측화산 중에 되게 유명한 산방산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주상절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정말 여기 주상절리죠. 그 다음에 C는 검은 모래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 있는 섬이래요. 모래가 검어요. 왜? 현무암이 부서져서 모래가 일부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암석 자체가 검은색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정답을 찾아볼게요. A의 주된 기반암은 현무암이다. 틀렸죠? 현무암은 잘 흐르니까 경사가 완만하고요. 얘는 현무암이 아니라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B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맞죠? 급속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요. 해안가나 하천의 양옆에 이런 주상절리가 있다. 물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주상절리기는 해요. 그 다음에 C의 모래 색깔은 기반암의 특성을 반영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C 섬은 최종 빙기의 최성기에도 가장 기온이 낮았을 때에도 제주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X죠. 우리가 앞에서 기후변화, 해수면 변화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제주도조차도 완전히 육지였었고 동해에 있는 울릉도하고 독도만, 동해의 수심이 워낙 깊다 보니까 섬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게시물은 가나 섬을 체험 학습한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약 1만 년 전 대폭발로 화구가 무너져 내려 나리 분지가 형성되었다. 칼데라죠. 칼데라인데 얘는 물은 없으니까 칼데라 분지다. 이후 나리 분지 서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알봉도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형태가 이중 화산, 그리고 이런 알봉을 칼데라 분지 중앙쯤에 있는 화구에 있는 봉우리 언덕이다. 중앙 화구구라고 한다. 그다음에 나는 백록담은 화구 호죠. 호수인데 규모가 비교적 작아가지고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움푹한 곳에 빗물이 채워져 호수가 되었어요. 호수의 크기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가 좀 안 오면 아예 말라버리기도 한다. 자, 답을 찾아볼게요. 기억의 중앙부에는 화강암이 분포한다. 나리분지 중앙부, 화강암 아니죠. 화강암은 심상암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분출암이잖아요. 현무암은 아니지만 당연히 화강암도 아니에요. 자, 어떤 암석인지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얘는 오답이란 것만 판단하면 돼요. 니은은 칼데라 호이다. 화구호죠. 그다음에 가는 나보다 섬의 전체 면적이 넓다. 울릉도, 제주도. 틀렸죠. 나는 가보다 섬의 평균 경사도가 작다. 제주도는 경사가 대체로 엄청 완만하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는 경사가 되게 급한 종상화산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고요. 가나 모두 중생대에 형성되었다? 아니에요. 신생대에 형성된 거예요. 자, 참고로 자, 이제 우리가 화산 지형은 계속 신생대에 만들어진 게 남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산 지형들, 분출암, 화산암도 사실 여기저기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무등산 같은 데 가면, 광주에 있는 무등산 같은 데 가면 산 꼭대기에 주상절리가 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한국지리 시간에 안 배웠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중생대 때 일어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제 우리가 한국지리 시간에는 안 배우는 것뿐이에요. 근데 아무튼 괜히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자, 우리가 배운 백두산, 그 다음에 한탄강 주변의 용암대지,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전부 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다. 자, 답은 어쨌든 4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면 페이지를 넘기고요. 선생님도 페이지를 넘기고, 얘도 넘기고. 자, 다음 자료는 한탄강과 그 주변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철원은 비록 산이 많은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평야가 자리 잡고 있대요.
자, 여기도 원래는 평범한 산지였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큰 용암,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물론 이때는 열화 분출, 지질 구조선을 뚫고 나온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흘러서 낮은 곳을 메웠기 때문에 평야가 만들어져 있고요. 뭐 경기도랑 맞닿아 있고, 그 다음은 땅은 척박하나 들이 넓고 산이 낮아 평탄하고 명랑하며 강 안쪽에 위치하였으나, 뭐 기네요. 아무튼 그런데 들판 가운데에 있는 이 물 한탄강은 깊다. 아래로 깊이 파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천 양 옆에가 절벽, 주상절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벌레가 파먹은 것과 같은 돌이 있는데 현무암을 말하는 거죠. 매우 신기하다. 자, 이제 얘는 택리지에 나온 내용인데 조선시대에 쓴 거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죠. 척박하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당연히 비료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 논농사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찾아보면 B의 급경사면에는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 B가 어디 있죠? A, B. 자, B가 지금 이제 등고선이 촘촘하니까 지금 여기가 급경사인데 지형도에 따라서는 이런 급경사를 이렇게 절벽 기호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었죠. 뭐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A의 주된 암석은 현무암,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C는 주변에 있는 산지니까 변성암 또는 화강암, C 원생대나 중생대인데 A보다 신생대보다 오래된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C의 주된 암석보다 형성 시기가 늦다. 옳은 설명이니까 틀린 정답. 그 다음에 기역은 한탄강으로 연중 건천을 이룬다. 자, 우리가 현무암인 건 똑같지만 제주도는 건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지만 한탄강은 물이 계속 흐른다 그랬죠. 현무암 위를 흐르는 게 아니라 현무암은 다 깎아내고 원래 있던 기반암 위를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오답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니은의 돌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니은 현무암 구멍이 뽕뽕 뚫려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의 돌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졌다. 맞는 설명이네요. 답은 3번. 자, 4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여행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숙소를 출발해서 고수동굴, 석회동굴이고 내부를 봤더니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못밭, 움푹 꺼진, 근데 보니까 뭐 깔때기처럼 되게 뚜렷하게 보이거나 그런 건 좀 아니죠. 아니라기보다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래도 이렇게 움푹 꺼진 게 보일 텐데 사진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네요. 그 다음은 시멘트 공장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도담 삼봉은 그러니까 단양에 되게 경치가 좋은 8지역이 있는데 단양 8경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기억 좀 해두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봤더니 단양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단양이라고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그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원도 남쪽, 그 다음에 충청북도 북동쪽, 단양, 그 다음에 경상북도 북부, 울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얘도 일단 백지도가 나왔으니까 각 지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중요한 지역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뭐 이건 나올 때마다 복습해주면 좋으니까. 자, 경기도가 있으면 철원하고 마주보고 있는 쪽 경기도의 제일 구석이죠. 여기는 연천이에요. 그래서 연천도 휴전선에 있으니까 걸쳐 있으니까 군 부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자기 친구는 철원으로 이렇게 군대를 가게 돼서 너무 안 됐대. 그래서 너는 어디 가니 했더니 저는 연천으로 가요. 연천이나 철원이나 똑같아요. 경기도라고 좋아할 건 없어요. 자, 연천은 어쨌든 뭐 자주 물어보는 지역은 아니고요. 그다음 B는 여기가 단양이었죠. 정말 단양은 꼭 위치를 외워주도록 하세요. 단양. 그리고 나온 김에 단양은 주로 밭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쌀은 절대 유명하지 않고요. 밭 작물 중에 단양은 마늘이 유명해요. 마늘 축제를 열어요. 그 다음에 C는 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곳, 여기가 어디냐면 보령이에요. 보령. 자, 보성하고 보령하고 그렇게 헷갈리던데, 자, 충청남도 보령은 여기가 머두 축제로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머두 축제도 유명하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혹시 필기하려면 좀 적어만 두세요. 여기가 과거에 석탄이 나오던 곳이라서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 기출문제를 보면 종종 물어봤던 곳이라서 일단 적어두고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D는 자, 시험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정답으로 나온 적도 없고 이렇게 오답용으로 나온 적도 거의 없는 지역이긴 한데
여기는 경상남도 거창이라는 곳이에요. 뭐 구글 어스로 찾아보면 여기에도 꽤 뚜렷한 침식 분지가 있긴 한데 아무튼 거창.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2는 우리나라 육지 중에 제일 남쪽이죠. 땅 끝 마을이 있는 전라남도 해남.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지도의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가 지형도를 봤더니, 자, 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고선이 촘촘한 것도 있고, 바닷가 지역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해안 절벽 기후가 있죠. 바닷가 지역도 경사가 되게 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멍 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지금 해안 절벽 기후가 표시가 돼 있어서 이런 걸 C스택이라고 불러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지명을 봐도 좋지만 이런 지명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경사가 되게 급한데 여기까지 이렇게는 경사가 급한데 이 안쪽을 봤더니 평지가 나타나죠. 그쵸? 그리고 평지 가운데 이렇게 봉우리 표시가 있어서 아 얘는 칼데라 분지구나. 물론 동해라는 글씨를 보고도 동해안은 아닌 것 같고 울릉도에 있는 나리 분지, 칼데라 분지를 나타낸 거고요. 중앙 화구구인 알봉인 거고. 그쵸? 그래서 A는 어쨌든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분지 바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정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도 알 수 있고요. 그게 없더라도 우리 저하 등고선이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있는 거 보고서 얘가 돌리네구나,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석회암, 얘는 분출암,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아무튼 답을 찾아볼게요. 기역의 평탄한 땅은 알봉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당연하죠. 이게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알봉이 나중에 생긴 거니까. 옳은 설명. 비의 내부에는 지표수가 지하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 비의 내부에는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구멍이 있다. 싱크홀이 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고 뭐 싱크홀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며드는 거니까 옳은 설명이 될 거예요. 뭐 물론 나머지 걸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나에서는 현무암 주상재질을 볼 수 있다. 나가 자 얘는 현무암이 아니라 석회암이죠. 화산 지형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틀렸고요. 물론 석회암도 전리가 발달해 있긴 해요. 가의 기반암은 나의 기반암보다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는다. 석회암이 빗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 그랬잖아요. 지구 차원, 지구 시간 단위에서 보면. 자, 그럼 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 다음 자료의 가나 동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에 있는 동굴은 두 가지,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위치예요. 위치가 다르니까 하나는 제주도, 하나는 여기 옥천 습곡대. 그러니까 한쪽은 현무암, 한쪽은 석회암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일단 위치를 잘 구분해야 돼요. 위도, 경도가 나온다. 또는 뭐 지형도가 나온다. 당연히 제주도랑 평범한 강원도랑은 당연히 많이 다르니까 어쨌든 잘 구분하세요. 자, 여기 뭐 답은 문제는 되게 쉽죠. 자, 여기는 어떤 동굴인지 모르겠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석순, 석주, 종유석 이거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위치를 보고 알면 돼요. 석회동굴, 석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길이 중에 동굴 중에 길이가 가장 길다. 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는 용암동굴. 답을 찾아볼게요. 1번 가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석회암의 용식작용,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나는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당연히 얘는 아니고요.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 때문에 지표면 상층부는 빨리 식고 하층부는 느리게 식어서 나중에 하층부의 용암이 쑥 빠져나가서 동굴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얘는 하천이 아니라 지하수죠. 지하수. 침식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용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가는 나보다 기반암의 전리가 동굴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얘가 지금 맞는 설명이죠. 전리가 많은 곳에 지하수가 이렇게 더 많이 스며들면서 더 많이 녹여내면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용암동굴은 지하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나의 기반암은 현무암이니까 신생대, 가의 기반암은 석회암이니까 고생대. 이제 뭐 거의 뭐 툭툭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가나 기반암은 모두 시멘트 공업의 주된 원료가 된다. 시멘트의 주된 원료가 되는 건 석회암뿐이고요. 현무암은 아니죠.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진짜 지형 단원이 다 끝났고요. 이제 완전 대단원이 바뀌어서 기후로 넘어갈 건데, 자, 기후는 지형보다는 훨씬 쉬워요. 쉽고 양도 적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형이라고 하는 한국 지리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인문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금 주제를 무사히 마친 거 축하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기후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